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예. 오늘은 임수일간 할 차례입니다. 갑진년 운세, 일주별, 일간별이 아니고. 자, 갑진년, 임수, 자, 임수는, 천간으로는 수기에 해당하죠. 수기에 해당하고, 가을에서 겨울로 석양을 지나서 밤으로 결실을 보고 나서 수장하고 또 지혜를 상징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일간입니다. 큰 물을 상징합니다. 바다 같은 것들, 호수 같은 것들, 이렇게 횡령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일단은 임수는 검다, 희다, 검다 이렇게 깊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가늘고 길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들은 긴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자, 임수 일간이 기본적으로 일주별로는 좀 이따 하고요. 기본적으로 갑진년을 이렇게 봤어요. 그죠? 갑진년을 보면 천간의 간목은 수생목이니까 시신이고 지지의 토는 토국수니까 편관이죠. 그래서 식신과 편관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토가 진을계무에서 간목 추출했으니까 식신의 힘이 많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식신의 범위, 그러니까 식신은 꽤 넓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아니면 의식주, 창의력, 생각, 감정, 재주, 재능, 손재주, 기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식신 상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식신 하나만 잘 가져도 웬만한 재간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갖고 행할 수 있고 전공 분야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간들이 갑진년의 임수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식신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물 속에서 이 임수라는 커다란 물 속에서 이 수로가 생기는 거거든. 물기를 빼주는 수로가. 그러니까 물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 기운이라는 것들은 흘러가야 좋은 건데 그 흐름을 좋게 하는 거고 식신이 돼서 목생하로 가는 식신생재로 갈 수 있는 조언으로 볼 수 있죠. 재성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입니다. 그렇다면 해서 식신이 뭐예요? 재성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 내가 놀면서 돈을 벌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내 운이 더 좋아지고 재물을 쌓고 식신생재가 잘 되면 노력한 만큼 결과나 성과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죠. 자, 식신 하나가 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잘 들어옴으로 해갖고 편관 7살을 극하게 되죠. 식신은 식신 제4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수가 무토가 있다든지 한다면은 없다 하더라도 내 흉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이 간목 자체가 또 이 식신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설픈 재간보다 낫다는 게 그 식신 하나만 있으면 먹을 복이 생긴다,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지지의 갑진년의 지지의 진토 또한 편관 7살인데 이 편관 7살은 신자진으로 가잖아요. 그러죠? 신자진으로 가니까 수의 고장지라고 얘기합니다. 진토를. 그러니까 수의 고장, 수를 묻는다, 아니면, 묘지니까 묘지 속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쓰는데 그 해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수의 고장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유색되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못해요. 진토의 입장에서는. 수가 진토를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색된다고 하는 것들은 땅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7살의 기운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 권력을 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조직에서 권력을 쥐고 힘들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승진, 권위가 뭐 상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관이 양날의 그 칼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편관 칠사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일인지 흉인지가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은 사주 원국의 구성을 잘 따져봐야 되고 운이나 세운이나 대운도 잘 따져봐야 되고 일단은 우선은 간목의 식신이 있으니까 간목의 식신과 편관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주별로 보자면은 자,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임자 자체가 이게 양인입니다. 그죠? 양인의 강렬함, 독함, 좀 욱하는 것들, 좀 괴팍함, 그런 것도 있죠. 쉽게 좋게 얘기를 하면 기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기세가 강하고, 고집이나 자존심이 세고,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자일주 자체가. 그러니까 양인 일주의 대표적인 일주가 임자일주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죠, 성격이. 임자, 뭐, 을묘, 또 하나, 뭐, 신유, 이 정도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정미도 그렇고. 자, 일단 양인의 간여지동이다. 그래서 보통 자신의 고집으로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자일주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언사나 행동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중에 임계가 있는데 비겁이 있잖아요. 이 겁재로 인해서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탈재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주위 사람들하고. 이게 형제가 될 수 있고,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유산 상속이 있어서 다툼이 때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형제의 구성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임자라는 양인이고 관여지동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는 지나친 내 고집을 강요함으로 해서, 뭐,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잃을 수가 있고, 이게 임자일주들이 보통 화가 나면 굉장히 크게 화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지 임자라는 양인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 그 강한 기운을 재관을 취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자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식신이 들어왔는 건 앞전에 설명을 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보면, 일지가 삼합이잖아요. 신자진 합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수기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자, 일지 삼합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큰 변화를 의미한다 했죠.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큰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 좋고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서. 이 소소한 변화가 아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일들이 일어남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한다? 뭐, 결혼을 매년 할 수는 없잖아. 할 수는 있겠지만,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한다. 뭐, 이사를 한다. 뭐, 내가 관제에 휘말린다. 사건, 사고가 생긴다. 뭐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날 수 없는 것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일지의 삼합이다. 그래서 이 삼합의 기운이 이제 어떤 걸 보는 게 이제 그 사주명리를 통변하는 방법인데, 자, 신자진 삼합이 임수의 강한 뿌리가 되죠. 이게 수국으로 바뀌니까 임수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합국으로 인해서. 합국이 된다고 하는 건 합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뿌리가 되니까,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치가 합에 대해서 내 뿌리가 됐을 때, 사주 원국에 재성이나 관성이, 합이 되어 있거나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재관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임자일주가 재성이나 관성이 내가 원국에 잘 갖춰져 있다면은, 그 재성이나 관성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큰 변화니까 내가 재성을 잘 구성되어 있으면 재를 취하면 뭐예요? 큰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재물이 들어오고. 관을 취하면 뭐예요? 내가 벼슬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이나 권력을 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진토라는 것들은 우리가 화기로 보니까 자신의 내면 아니면 또 다른 잠재력 같은 거를 일지삼합 때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모습을.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창조하고 시작하면서
내 능력을, 또 다른 능력을 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수가 많아 신강하다면은, 이 진토의 기운은 그리 반갑진 않죠. 그죠? 뭐, 우울감이 좀 생길 수 있고, 안 그래도 내가 금수가 많은데 또 수기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니까, 자만하기도 하고, 방심하기도 하고, 또 독단적으로 막 진행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껄끄럽지 못하고 막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간목이라는 식신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무마시켜질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과감히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 임자일주는. 물론 일지삼합이 사건 사고도 되고요. 배우자의 불화도 나타날 수 있지만 나쁜 기운이 일어난다는 것보다 좋은 기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갑진을 보내면 그 기운이 나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갑진년 이민일주. 이민일주를 만약에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스럽고 똑똑하다. 영면하다. 영리하다. 이런 일주입니다. 수생목이 잘 되는 일주죠. 이민일주는. 그래서 인기가 많고 어떤 대인관계도 원활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은 평을 많이 받죠. 기본적으로 이 인목이라는 역마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외 관련 업무를 한다든지, 외국 문화에 좀 관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또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식신이 수생목을 하니까 식신이 역마로 있을 때는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일주이기도 하고, 이게 일지식신은 문창성이거든요. 그래서 학업, 공부를 한다거나 뭐 연구 분야 이런 쪽으로 또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중에 무병갑이 있죠. 인중에 무병갑이 있는데 관재식, 식재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식재관이 장관에 다 있으면 재능이 아주 뛰어나요. 갖고 있는 재능이 많습니다. 또 재물을 잘 취할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나 그런 것들을 갖춘 일주들이 이민일주다. 자, 갑진년을 봅시다. 인목이 진토를 봤죠. 인목이 진토를 봤는데 인목이 진토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목으로 바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국으로 바뀌는 거지. 천간에 간목도 뛰어났으니까 목으로 따라가라는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진 같은 경우는 간목 입장에서 보면 뿌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민일주는 뭐가 세지냐? 이 식신의 기운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다. 안 그래도 이민은 활동성이 풍부하고 자꾸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일주인데 식신의 운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끝내기 전에 새로운 일들을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 생활의 회의를 느끼죠.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뛰쳐나온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홍보, 내 PR을 하고 싶어서 나를 알리고 싶은 충동으로 뭐 평소에는 하지 않던 동호회 활동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유튜브 등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시간을 쓰고 싶어 한다든지 뭔가 삶에 조금 다른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민일주들은 이런 변화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 원국에 내가 기본적으로 목기가 강하다거나 재성인, 화기가 없다거나 한다면은 이게 빗조금씩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일만 버리다가 수습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민의 기운 자체가 뭐 도전하고 나아가는 성향이 있는데
갑진년이 되면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탄력을 받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건 좋지만 문제는 너무 과해서 너무 의욕적이다 보니까 오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진토가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이 인목을 만나면 변했어요. 뭘로? 식상으로 변했잖아요. 관성이 식상이 됐단 말이에요. 서로 대립하는 것끼리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관제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행동에 제약이 나타날 수 있고. 자, 마무리하자면 이민일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시작하는 것은 좋으나 내가 법도나 정도, 순리를 지키면서 가야지 이 관이라는 게 피상당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일을 벌려놨으면 그걸 좀 어느 정도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라. 이렇게 하면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임진. 임진은 괴강살이죠. 괴강살. 두령격. 또 진토가 자자인묘. 스스로 앉아있다. 어디에? 묘지에. 자자인묘. 이 괴강살의 일주들은 보면 어디서든지 내가 두령의 역할을 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취하고 자는 욕심을 해서 큰 벼슬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그런 욕심으로 또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진일주는 이런 것들 성향이 좋다 나쁘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지가 인묘되는 경우, 자자인묘, 내가 이 감정선, 내면적인 것들과 관계가 깊은데, 이런 분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 기복이 늘상 문제가 되죠. 진 중에 을, 개, 무가 있어요. 이 무토인 편관, 겁재, 개수, 뭐 해요? 합을 하잖아. 그죠? 합을 하는데, 칠살하고 양인하고 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칠살하고 양인하고 합을 하면, 큰 권력이나 힘을 가질 수 있고 고위직이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일주예요. 그래서 임진일주들이 보면 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또 뭐 하여튼 자, 임진일주는 갑진년의 특징을 보면 진진만 남이잖아요. 그래서 진진만 나오면 사람들이 뭐로 진진자형 발동하지 않냐. 저는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제 생각입니다. 사주는 뭐 형충파이든 뭐든지 간에 이 글자가 중첩이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중첩. 만날 때. 그러면 오도 자형이잖아. 해해도 자형이고 유유도 자형이에요. 진진도 네 가지가 자형인데 다 자형입니다. 술술도 자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자도 자형이고 뭔가 건드려질 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형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 모든 글자들은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 진지는 참 신비로운 게 재능이 엄청 많습니다. 자, 원국에 진지를 깔고 있는 사람, 진토를 2개 이상 깔고 있는 사람,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이 사람은. 이 진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내가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총이나 칼, 뭐 대포, 전차, 폭탄, 여러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진지는. 경쟁에서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 진토는 용이기도 하지만 변화무쌍한 지지입니다. 그 변화무쌍함이 배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힘이 생기고, 한 가지에 완전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에 이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다.
자, 임진일주가 뭐라 그래요? 고세 보면 임기용 배희비상 임기용백격이라고 하거든요. 임기용백격. 용의 등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는 게 임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국에 임목이나 진토가 많으면 더욱 좋다는 건데, 진토와 만났는데 간목까지 띄웠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임기용백격.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에서 진토를 만났어요. 진토와 진토를 만나서 헛자론하고 비슷합니다. 뭘 갖고 옵니까? 술토를 가지고 들어오죠. 술토를. 그죠? 술토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술 중에 무토, 정관, 아니면 정화인 재성, 술신 정무니까 정화의 재성. 관하고 재성을 정임합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정임합을 해버리잖아. 그럼 뭐 됩니까? 이게 임기용배라고 해서 헛자론과 비슷한 건데, 진술충을 해서 술토를 갖고 오면 이 안에 아니면 정화의 재성이나 관성을 갖고 오는데, 이 정화하고 내하고 합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내가 부귀를 얻는다는 겁니다. 임진일주 갑진일에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좋죠. 좋아요. 물론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이 성립된다는 것은 원국의 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일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소리가 나고, 진진자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임진일주들은 갑진년에 이 진토가 중초됐을 때, 붙었을 때 술토의 기운을 끌고 와서 정화를 보는 것과 무토를 보는 것이 재관의 기운을 충만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일생 분들은 갑진년에는 사회적 위치가 올라갑니다. 이성운도 좋죠. 그러니까 연애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든 뭐든 최선을 다하면 원만 성취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임진일주 특성상 독선적인 성향 때때로 나오니까 이상을 너무 크게 잡지 마라, 목표를. 그 이상을 쫓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내가 가질 수 있는 제압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모일주. 자, 이모, 수화의 조화. 대립하고 있죠. 오중에 병기정이 있고. 오중에 병기정이 있어요, 병기정. 그러면, 관, 재와 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재관쌍미라고 합니다. 농마동양. 재관동이 뭐 같은 말인데, 재관쌍밀주라고 하는데, 보통 그 재관쌍미는 남명 위주, 그리고 식관, 그 관식 독립은 여명 위주로 풀이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남명주로 보기로 해서 연애를 뭐 잘한다든지 재관이 독립하니까 도화의 끼가 있어서 뭐 이성이 좀 문제가 복잡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옛날 제가 곳에 나오는 얘기에서 잠깐 했는 거고, 롱마동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로그 뭐냐 하면 정관을 뜻하는 거거든요. 정관. 록이 정관을 뜻하는 거고, 많은 제마, 제마가 아니고, 제는 제마가 아니고 정제를 제마라고 합니다. 정제. 그러니까 제마로 말해서 롱마동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관쌍미, 자, 이모일주 재관쌍미가 귀격으로 만약에 재물과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신앙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신약하면 오히려
권력, 주색 잡기, 뭐 유행 이런 건데 빠질 수가 있죠. 일지가 재성 태지를 갖고 있으니까 재물이 자꾸 생겨요. 난 돈이 없어. 그래도 내가 필요한 돈이 들어갈 때가 생기면 꼭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쓰임이 있을 때 써야 된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이 융통하기에는 타고났기 때문에 일단 재성이 태지를 갖고 있으면 재물 흐름이 괜찮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내가 그렇거나 내 배우자가 그렇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오일주는 갑진년이 어때요? 진토를 봤잖아요. 갑진년에. 그러면 오화가 진토를 화생토하죠. 재밌는 게 오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고. 왜? 요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격각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오일주는 갑진년에 조금 일의 진척이 느려진다든지 뭐 좀 답답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오화라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함 이런 에너지가 약간은 제약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더군다나 임술관이라서 오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럴 때는 조금 불리하죠, 아무래도. 이럴 때는 재성의 탈제가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재정 관리를 좀 힘쓰는 게 좋고, 화기가 많은 사주여야지만 이 진토를 반기게 되는데, 근데 참고할 거는 진토는 워낙 합을 잘하니까요. 원국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중기토는 어디로 가요? 요 간목으로 붙어버리죠. 그죠? 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식상의 기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관제나 구설의 기운이 생길 수가 있다. 임오일주들. 직장에 퇴사를 한다든지, 뭐, 환경의 변화, 이동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가 임오일주한테는 월살이 되는데, 월살은 내 활동력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침체되거나 조금 좌절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민해지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모하고 성급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여기로 옮기면 조금 돈을 더 받을 것 같고 저것을 하면 조금 더 내가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무모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좋지 않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신살이잖아요, 신살. 신살은 길신, 흉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길신, 흉신을 포함하는 건데, 이 월살이라는 거는 길신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녹록치 않거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현재, 이 월살이라는 거는 뜻하지 않은 횡재나 이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이모일주는 갑진년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조금 받아들이시고, 좀 대비를 하시면 별일 없이 지나가실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그 상대성으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보상받을 만큼의 성과나 행운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손해를 보면 또 하나의 이득이 생기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모일주. 자, 다음. 자, 임신. 신자진이니까 임술간의 장생지죠. 장생이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맑고 청한 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 이 장생지가 인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는 가뭄이 났을 때 샘에서 샘물이 계속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인복도 있고 붕어복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때에 따라 틀리긴 하니까 일단 신중에 무임경이 있죠. 그러면 관, 인,
이 관인 상생이 잘 됩니다. 그죠? 내가 명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학문에 열중하면 그 빛을 반드시 보는 일주가 임신일주다. 반면에 비견도 같이 있으니까 내 실속을 못 차리고 오히려 형제나 불화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자, 금수의 일주기 때문에 차갑고 서늘하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화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용신으로 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신일주가 화가 원국에 잘 자리하고 있으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 갑진년을 보면 신과 진이 만나고, 자, 진토는 자양지금입니다. 그래서 토생금을 아주 잘해주죠. 또 이렇게 만나면 신진수국으로 갈 확률이 높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요 두 경우는 이제 원고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신중의 경금, 진중의 개수, 진을, 을목, 요 을경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암합이 작용되죠. 이게 본기끼리 암합이 아니라서 약하게 보기도 하지만 인정 안 하기는 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합은 합니다. 암합은. 암합은 작용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식상하고 수생목이니까 인성하고의 암합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하겠다. 그래서 그 결심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하는 해가 될 겁니다. 암합이 되면 이게 이성합으로 보기도 하는데, 새로운 인연이나 몰래 하는 연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이 계속 치니까 제가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이게 무슨 소리지? 종소리 들리십니까? 어디 굿하나? 빨리 끝나고 가봐야 되겠다. 일단은, 자, 암합이 되면, 이성의 합이 이렇게 보기도 한다 했으니까, 자,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이성을 만나고, 또 연상의 연인을 만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신금한테 기운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토생금을 하니까. 그래서, 임신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한테 힘이 쏠리는 거거든요. 갑진년에. 그래서, 우선은, 인성한테 관인상생이 되는 거라, 살인상생이 되는 거라서 명예가 높아지죠. 내가 또 관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을 하거나 영전하는데 유리하다. 다만 자, 임신일주가 자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금수가 너무 심각하다면 갑진년의 진토가 물기를 더욱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답해져요. 안 그래도 많은 분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간목이 있어, 간목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생목 또한 잘 되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나 감정 기복이나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뭐 득실을 따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도전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고 도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보다 그냥 등록하는 거야, 돈 주고.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토가 신금을 만나서 수국을 띠면 임술관한테는 어쨌든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상의 간목까지 역할을 대해주니까 뭐 내가 갖고 있는 창의력,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한껏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진년에 어떤 비전을 세웠다거나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거를 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좋은 결과가 보일 거다. 살인상생을 하니 내 명예나 지위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너무 강한 수기로 인해 구성되어 있다면은 편관의 습토, 관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명은 남자 문제, 뭐 자식 문제,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원국에 화가 있다면 재물도 따라오고 좋습니다. 화운이 있다면. 자, 마지막. 임술. 임술은 뭐 전형적인 백호일주, 괴강일주 아닙니까? 임술이. 성격 세죠. 카리스마 있고. 양간의 마지막 일주가 임술일주입니다. 양간 일주들이. 그래서 실속을 잘 차리고, 어떤 집요한 성격이 있고, 도전하고, 또 경쟁을 즐긴다든지, 그래서 대기만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술토는, 인호술이니까, 재성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물에 곳간을 갖고 있다. 재물 창고를 갖고 있다. 재물이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재물이. 그 대신에 집착이나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안 써서 사람들한테 신임을 잃기도 하고, 그렇다. 이 토국수니까 편관이잖아요. 편관의 술토는 이 술토라는 것만 보기만 해도 거대한 힘이죠. 편관이니까. 권력을 쓰는 거잖아. 이 관의 테두리 안에서 그 힘을 쓴다면은 누구보다 큰 권력을 쥘 수 있지만, 큰 힘을 잴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못 쓰면 또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오히려 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일지를 화계를 두신 분들은 보통, 남들 모르는 아픔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갑진년에는 진술충이 되잖아요. 진술충. 자, 임술일주가 진토를 보니까 수의 고작이니까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 해일 같은 겁니다. 이게 환경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바다에서 내가 파도가 치거나 해일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이 적응이 하니까 너무 힘들고 버거워할 수도 있죠. 이 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관끼리의 충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스스로 앞으로의 갈 방향, 길에 대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막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운이라는 거, 우리 운명이라는 거는 병과 약을 같이 준다 했으니까, 이게 모진 진수충이 비바람, 태풍으로 비유했을 때 이런 파도를 이겨내면 또 평화로운 해살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갑진년 한 해는 조금 버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진수충으로 인해서. 관의 충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정도와 진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항해를 마친다면은 오히려 큰 보상이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진술충이라는 거는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꽁꽁 잠궈놨던 그 곳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고가 되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잖아. 그러면 재물의 창고가 열리는 거야. 내가 수많은 시련을 겪고 그 창고 안에 물건들을 꺼내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고가 돼서 꺼내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파고가 돼서 재물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진다면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돈이 들어오기도 했다 나가기도 했다. 아니면 화계끼리 충돌일 때 내 종교가 바뀌기도 합니다. 사상이나 인내 바뀌기도 하고, 직장이 바뀌기도 하죠. 관이니까. 내 남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딱 일어난다가 아니고 내 환경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나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갑진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수 일주별로 오늘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신금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